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돌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와. 네, 오늘이 책걸상 몇 번째 에피소드인지 아세요? 20 몇 번째 아닙니까? 네, 정확하게 23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아유, 많이 됐네요 벌써. 네, 13권을 소개했고 이제 14번째 책을 함께 읽을 차례인데요. 힘들어요. 강제 독서. 네. 이 방송을 진행하는 건 하나도 안 힘든데 이걸 하기 위해서 책을 한 권을 읽어야 한다는 거. 근데 저는 굉장히 즐거운데 새로운 책을 계속 읽을 수 있어서. 그 이제 YG처럼 평소에도 워낙 책을 많이 읽던 사람은 괜찮은데, 아니 은근한 독서가시잖아요. 아유, 저는 뭐 그냥 일반인 중에 책 좀 많이 읽는 사람이고 YG는 원래 진짜 많이 읽는 사람이고. 아니 저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YG가 저보고 책걸상 같이 하자고 제안해 주는 바람에 독서량이 늘어서 힘들긴 하지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네, 미안한 일이긴 하지만 이번에 같이 읽을 책도 강제 독서하신 책이죠. 강제 독서 했는데 이왕이면 좀 얇은 책을 추천해 주면 좋았을 텐데 두꺼운 거라서. 그렇게 두껍진 않은데 한 400쪽 되죠. 약간 두꺼워서 좀 실망했었는데 그래도 읽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재미있게 잘 넘어갔어요. 네, 뭐 썰렁한 농담 그만하고 다들 궁금해하실 테니까 오늘 읽을 책은 랩걸입니다. 랩걸, 원래 이게 용어가 있는 말입니까? 랩에서 일하는 여자. 저도 책 제목을 듣고서 처음 들었어요. 좀 그래요? 이따가 게스트가 나오시면 한번 여쭤보죠. 여쭤보려고요. 네. 랩걸이라는 게 어쨌든 여성 과학자를 상징하는. 그렇죠. 여성 과학자. 같죠?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일하는 여성, 여성 과학자죠. 네. 자, 이 책의 저자 호프 자런이라는 여성은 하와이에 있더군요. 네, 뭐 미국에서도 일하셨고 그리고 저기 이제 북부에서도 일하셨는데 지금은 하와이에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못 모시고 오늘은 주인공 못지않게 멋진 한국의 여성 과학자를 모셨습니다. 네, 여기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한국천문연구원의 황정아 박사님 현장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책걸상에 출연한 첫 번째 여성 게스트이시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여성을 계속 모셔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상하게 연이 안 닿아가지고 못 모셨는데 이렇게 황 박사님 모시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책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일단 황 박사님은 누군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보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오늘 처음 뵀거든요. 저도요. 근데 너무 말씀을 많이 듣고 글도 많이 봐서 아까 처음 뵀을 때 오랜만에 뵙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렸어요. 아무 여자한테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어떤 분이세요? 한국천문연구원이니까 어쨌든 아이들한테는 천문학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그 천문학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들 이제 별 보는 직업인 줄 아시는데요. 저는 이제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에서 인공위성을 만드는 것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우와. 우주에 내가 만든 물체가 직접 떠올려 볼 수 있는 경험을 세상에 몇 명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네. 이런 캐릭터시군요. 네, 그래서 저의 직업은 우주를 연구하는 우주과학자입니다. 우주과학자. 근사하네요. 천문학자보다 훨씬 근사합니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경력을 제가 좀 보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우주과학자 하면은 천문학과를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물리학을 공부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거기서 또 한 번에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질문 중에 물리학과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네. 우주를 이루고 있는 물질의 98%가 플라즈마라는 좀 어려운 얘기를 갑자기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플라즈마로 이루어져 있고 그게 물리에서 다루는 분과이기 때문에 제가 플라즈마 분과의 우주 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플라즈마는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닌 어떤 상태. 제4의 상태. 네네. 네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플라즈마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네. 자, 그런데 그건 이제 직업적인 일인 거고, 그거 말고 뭐 다른 활동, 여성 과학자로서의 목소리를 좀 낸다 그럴까요? 뭐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모시기도 했고 또 랩걸의 추천사도 쓰시고 그런 거죠. 제가 지금 최근에는 그 여성과학기술인 단체들에서 몇 번 이제 글을 쓰기도 하고 멘토링을 하기도 하고 해서
뭐 부끄럽습니다만은 올해 멘토상을 장관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고등학생, 여자 대학생, 여자 대학원생들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멘토링을 몇 년간 계속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미래창조부에서 장관 표창을 2015년도에 받았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이런 종류의 이제 책이나 글이나 그런 요청들이 간헐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글들을 여기저기 쓰고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글들을 쓰셨으니까 출판사에서 랩 거를 펴내면서 추천사 부탁을 드렸고 뭐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모시게 된 거군요. 그 사실 뭐 약간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름도 황정아 이렇게 이제 단아한 이름이고 외모도 뭐 그냥 예쁜 아줌마 아주 그냥 곱게 고운 결로 생기셨는데 듣자 하니 파이터라는 소문이 있으시더라고요. 요즘에 파이터라기보다는 그냥 말을 더 많이 그러니까 정직하게 드러내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수면 위로 부상되고 있는 것뿐이고 저는 그냥 팩트만을 말할 뿐입니다. 하나도 포함하지 않고 팩트 사적인 폭행. 사적인 감정이나 주관적인 의견을 담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이터의 의미를 주는 게 지금 현장의 실체라는 거죠. 알겠어요. 한국천문연구원이 이제 대학은 아닌데 이거 국가연구기관인가요? 예, 국립연구원이고요. 다른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출연연구원이라고 얘기하죠. 저희는 여기 지금 미래창조부 밑에 있습니다. 책임연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그 정년 보장되는 자리인가요? 네네. 저는 이제 그 연구원들은 선임연구원, 연구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세 개 이제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상위 레벨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니면 상위고 하위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년이 보장됐느냐 정년이 여부가 중요한 보장되는 레벨입니다. 보장이 돼야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맞습니다. 팩트 폭력이든 폭행이든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디 나가서 이런 얘기 하고 다니면 혼나게 텐데. 아니 그래도 어쨌든 또 그렇게 그 정년이 보장돼 있는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분이 또 내셔야 될 어쨌든 그런 책임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목소리의 책임 같은 거.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생각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여성 과학자와 관련된 얘기는 이제 그 좀 뒤에 다시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이제 좀 앞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랩걸이라는 책이 도대체 어떤 책인지 그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랩걸의 저자가 호프 자런이라고 하는 과학자인데 개인적인 인연도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또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저는 이 책을 이제 추천사로 요청받고 책을 진지하게 이렇게 쭉쭉 넘기다 보니까 이분께서 분야가 저랑 살짝 겹치세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 생물학을 하시거든요. 네. 지질, 생물학. 그러니까 식물학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뭐 보면 책에 쭉 따라가시다 보면 그 땅 속에서 파내고 막 채집하고 심고 채취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땅 속에 네네 그러니까 지질하고 관련되어 있는 지질 식물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가시는 학회와 발표하시는 분야가 지올러지하고 겹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지구 물리 학회에서 발표를 하세요. 네, 제가 발표를 하는 학회도 미국의 지구 물리 학회예요. 지구 물리 학회 안에 우주, 해양, 생명이 다 들어가거든요. 이분은 식물을 하시고 저는 우주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성을 해요. 행성을 보고 이분은 땅속의 식물들을 보시죠. 그런데 같은 학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이런 인연인 그 거죠. 정도 인연인 거죠. 뭐 되게 깊은 인연이라고 생각하죠. 전 뭐 빌 게이츠랑도 같은 학회에 참여한 적 있고 이런. 네. 오가다 한 번 정도 마주쳤을 수도 있겠다. 네, 그렇죠. 네. 난 또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책을 고른 YG가 일단 책의 이 개요에 대해서 브리핑 좀 해주십시오. 어떤 책인지. 뭐 그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호프 자런 저는 사실은 랩걸이라는 제목을 듣고서 이 호프 자런이라고 하는 여성 과학자가 막 그 여성 과학자로서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부당한 차별 같은 걸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책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책은 아니고 이 자런이라고 하는 여성 과학자가 상당한 경력을 쌓는 그리고 업적을 인정받는 과학자가 될 때까지의 과정을 자서전처럼 이렇게 회고하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은
여성 과학자의 자전적 에세이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그러니까 과학자로서 성장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고비고비의 에피소드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만났던 사람들과 인연 얘기라던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과학자니까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에 대한 아주 간단하고 대중적인 설명들 같은 것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있었던 뭐 재밌는 에피소드들 같은 것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다 여성이니까 뭐 아이를 낳는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뭐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하는 경험이라던가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뭐 어쨌든 여성 과학자가 쓴 자전적 에세이 정도로 그냥 요약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굉장히 좋게 읽었어요. 네. 왜 좋았는지는 좀 이따 다시 네, 얘기하기로 네, 네. 하고요. 지은이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드리면 1969년생이고요. 미네소타 오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깡촌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가 과학 교수여서 어릴 때부터 뭔가 실험실에서 뛰어다니면서 놀았던 게 계기가 됐다 그럴까요? 그게 시초가 되어서 평생 과학 분야에서 주로 놀고 계신 분입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조지아 공과대학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부교수로 재직했고 그 다음에 쭉 가는데요. 특이한 게 뭐 나중에 본격적으로 얘기하겠지만은 여러 군데 나라 여러 대학을 막 옮겨다니면서 맞아요. 교수를 예. 했어요. 노르웨이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하와이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전 잘 모르겠는데 뭐 지구 물리학, 생물학 이런 거 하시는데 동위원소 분석도 하고 책을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저런 연구는 왜 하지 싶은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셨고 그러면서 전 세계를 막 돌아다니면서 연구도 하시고 어쨌든 이 책 식물에 비추어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돋보이는 책 랩거를 통해서 작가로서의 재능 또한 인정받은 첫 책인가 봐요. 네. 대중서로는. 그리고 이 그 한국어판의 부제가 랩걸의 부제가 나무, 과학 그리고 사랑이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처음에는 약간 생뚱맞은 부제라고 생각했어요. 나무, 과학, 사랑. 약간 성의 없는 편집자가 이렇게 저렇게 요약을 해놨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책을 다 읽고 보면은 정말 절묘한 부제예요. 진짜 이 책을 딱 세 단어로 요약하면 나무, 과학, 사랑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었나 봐요. 읽으시긴 읽으셨어요? 아니 흙도 나오고 뭐 돈도 나오고. 자 어쨌든 이분은 원래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닌가 이러고 생각했는데 2016년 타임 그 100 네네. 타임이 해마다 선정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거기에 선정된 걸 보면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인 네, 그리고 같아요. 여성 과학자로서도 어쨌든 간에 꽤 많은 성취를 이루고 그리고 또 그걸 주변으로부터 인정도 받은 정도는 되신 것 같아요. 이제. 자, 황 박사님께 일단 요거 좀 여쭤볼게요. 이분 글 쓰는 작가 말고 그냥 과학자로서의 성취도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분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어떤 분인지 모르고 일단은 책을 읽었었는데요. 읽고 나서 이제 좀 이렇게 구글링을 해보고 좀 찾아보니까 이 학회에서 수여하는 상과 뭐 분야에서 학회에서 인정하는 다수의 상들을 이미 섭렵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 말씀하셨던 동위원소 분석 같은 걸 통해서 데이터셋 같은 것도 이미 표준화 놓은 업적들도 대단하시고 주변에서 굉장히 명망이 있는 성취를 이루신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호프 자런이라는 그 과학자가 속해 있는 그 연구 분야에서는 어쨌든 그런 탑 과학자라고 괄목할 만한 과학자로 주목할 만한 업적이 뛰어난 과학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69년생이니까 앞으로도 과학자로서 최소한 그래도 10년, 20년 현장에서 뛸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도 더 큰 성과가 기대되는 그런 그러시겠죠. 과학자겠죠. 네. 근데 책도 이렇게 이분 이제 어디 가면은 강연 같은 거 하면은 강연료 많이 올라갔겠네요. 네. 연구비 따는 데도 도움이 되죠. 이런 책 써서 대중적으로 유명해지면. 대중서하고 연구비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대중서가 그렇게 큰 임팩트가 없습니다. 근데 또 영향을 좀 주지 않나요? 논문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사실. 근데 어쨌든 대중적으로 약간 명망가 수준에 오르면 네. 학계에서도 약간 무시를 못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영향력은 있지 않을까요? 그러시겠죠. 네. 네. 이게 정성적인 거라 정량적인 거 측정이 안 되겠는 게 문제인데요. 근데 그러면 황 박사님은 책은 왜 쓰시고 앞으로 또 쓸 계획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제 책은 사실 무슨 책 썼는지 말도 없이 훅 그러네요. 들어갔어요. 훅 들어가셨네요. 네, 어떤 책 쓰셨는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쓴 책은 사실 대중서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초중고 어린이들을 위한 책을 먼저 썼거든요. 제가 과학자가 되고 나서 이제 학교들에서 강연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초, 중고 강연을 많이 다녔어요. 네.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우주 날씨에 대해서 강연을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을 했어야만 했어요. 굉장히 난이도 낮은 수준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남겨두면 좋을 것 같다는 청탁을 받아서 시작한 일이고요. 그리고 제가 엄마이기 때문에 시작한 일이고요. 제 아이한테 제가 엄마로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보여줄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고요. 네. 그러니까 과학 지식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랑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네네. 책을 쓰신 거군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보자면은 렉걸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책 이름이라도 좀 말해주고 넘어갑시다 좀. 네, 책 제목은 우주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책이에요. 이론과 우주 출판. 날씨. 예, 우주 날씨가 키워드고요. 이 책은 2012년도에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우수 과학도서 선정이 되었어요. 꼭 깨알 광고를 꼭 우주 날씨라는 게 있긴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우주에도 날씨가 있습니다. 근데 날씨라는 게 생기려면 물, 뭐 바람, 공기, 뭐라 그러죠? 그런 게 온도, 있어야. 공기, 차가움, 바람, 네. 비, 눈. 근데 있어요. 우주 공간에도 막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그래요. 그렇게 안 오죠. 이렇게 이제 강연을 시작합니다. 보통 초등학교. 제가 책을 읽어볼게요. 네. 네. 초등학생용이니까 저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주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황정아 박사님께서 쓰신 책이고요. 네네. 예, 우주 날씨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싶은 기본 분들은 개념이고요. 네. 정말 쉽게 풀어달라 그래서 어려운 말 다 빼고 쓴.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제가 아까 드리려고 했던 얘기로 넘어가자면 그런 면에서 이 렉걸은 좀 약간 독특한 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과학자가 저자인 책은 자기의 연구 분야를 많은 대중들이랑 쉽게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책은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왜냐하면 이 책 중간중간에 자기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그 연구의 성과라든가 연구 질문들은 어떤 것이었는지가 잠깐씩 언급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그게 사실 이 책의 중요한 내용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랩걸이라는 책이랑 그리고 이 호프자론이 여성 과학자가 쓴 책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저 책은 또 약간 어렵거나 지루한 과학 이야기가 가득 들어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이 책에 대한 큰 오해를 하시는 거죠. 사실은 과학 얘기는 별로 많이 안 나오니까. JYP 별로 동의가 안 되세요? 과학 얘기가 얼만큼 나와야 많이 나오는 거죠? 이 정도면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과학 얘기 말고 다른 얘기도 아주 많다. 네, 이 맞습니다. 정도 톤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그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약간 그 YG랑 JYP가 이제 이 책에 대한 인상이라든가 톤이 약간 다르다는 걸 느끼셨을 텐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툭 까놓고 이 추천사를 쓰신 황정아 선생님 포함해서 각자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를 좀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일단은 황 선생님부터. 저는 이 책을 사실 책 상태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한글 파일 상태로 받아가지고 제가 쭉 프린트해가지고 그냥 읽었거든요. 네. A4에 2페이지씩 인쇄해가지고 막 열심히 깨알 같은 글씨로 읽었는데, 그러니까 내용이 뭔지 모르고 읽기 시작했어요. 랩걸이라 그래서 저는 이거를 랩걸이라고, 그러니까 여성 과학자 얘기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제목을 네. 보고 제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랩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여기서 그 랩걸이라는 용어가 좀 대중적인 용어인가요? 원래 있는 말이에요? 아니요, 원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말을 처음 들은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제가 이제 이런 책을 읽고 있다 이라고 다 얘기했는데 그게 뭐야? 랩걸이 여성 과학자라고 인지한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없어요. 이런 말은 이제 만들어진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워낙, 이 책이 2016년도에 워낙 유명해져서 미국에서 제가 아는 동료 과학자들, 버클리나 뭐 로스알라모스나 유명한 과학자들이 대부분 이 말을 다 따라했어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 제가 학교를 갔었을 때 사람들이, 제가 아직 이 책을 보지 못한 상태였는데 저희 분야에서 또 좀 잘못하면 신예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신예들한테 너는 프로톤 거리라고 불러줄게. 이 얘기인지 뭔 얘기인지 모르고 다른 사람 다 웃는데 왜 웃는 걸까?
그러니까 프로톤 연구를 계속 하고 계시는 분한테 너는 프로톤 걸, 그럼 너는 일렉트론 걸, 뭐 이렇게. 이 책이 워낙 유명하게 화두가 되어서 그 이후로 여성 과학자들한테 무슨 걸 이렇게 붙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과학자들께서. 참 그래서 저도 기발하다는 생각도 하면서도 그러니까 랩걸이라는 게 누구나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한 단어의 조합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쉬운 단어의 너무 조합인데. 쉬운 단어의 조합인데 왜 여태까지 없었을까? 그래서 원제도 랩걸이군요. 네, 원제도 랩걸이거든요. 이게 최고로 좋은 제목이죠. 네. 뭐 출판사나 저자가 꿈꾸는 거 가장 쉬운 단어 가장 짧게 제목을 써서 없는 말인데 만들어내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단어를 쓰게 단어를 되는 다 거. 따라하게 만드는 거. 로망이죠. 예. 아니 그리고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좀 그 어쩔 수 없는 아저씨라서 저는 호프자론도 찾아봤거든요. 근데 상당한 미인이시더라고요. 네, 미모시죠. 네, 그래가지고 정말 좀 출판사에서 좀 촌스럽게 뭐 책 표지라든가 띠지를 만들려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얼굴을 전 띠지에다가 이렇게 박았어도 아니 뭐 제인 구달 뭐 이런 거 얼굴 박잖아요 많이. 그럼요. 뭐, 리닌 이런 거 할 때 박았잖아요. 제인 구달 할머니보다 훨씬 미인이라는데 인정 동의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어쨌든 그 제 취향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굉장히 호감형의 미인이시더라고요. 호감형이세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글을 읽고 나서 찾아보니까 네이버 아니고 그냥 블로그 블로그 같은 자기 개인 블로그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하시고 맞아요. 블로그에다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 여성 과학자 얘기들 호프자론이 네이버 블로그 쓰면 되게 웃기겠다. 아니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또 이 책을 읽다 보면 호프자론이 자기 외모에 대한 자신 없음을 많이 토로를 해요. 내가 이렇게 뭐 촌스럽게 생기고 뭐 못생기고 남자들한테 인기도 없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와서 저는 이제 그런 대목들이 나올 때 찾아봤거든요. 그때 이미지가 딱 떠올랐어요. 네, 딱 찾아봤는데 제가 생각한 이미지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대부분의 여성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외모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 없게 생각을 해요. 인문계나 사회계통의 여성들만큼 외모를 중요시하지 않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꾸미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게 네. 여기 보면은 이제 호프자론이 이제 그 과 비서들이 자기가 있는 줄 모르고 옆에서 뭐 자론 그 교수는 진짜 뭐 화장 좀 하고 다니지 뭐 거들은 또 왜 안 입고 다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는 에피소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실험실 연구에 바쁘기 때문에 외모를 꾸밀 시간이 없는데 그게 이제 통상의 이제 보통의 여성들이나 혹은 그런 시각으로 보는 남성들 입장에서는 되게 이상해 보이는 거고 그런 게 또 이렇게 자기 외모는 자신 없다. 나는 남자들한테 인기가 없을 거다. 뭐 이런 거랑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말 나온 김에 과학자들은 여성 과학자들은 외모를 잘 가꾸지 않는다. 그건 사실인가요? 가꾸지 않는다라보다 가꿀 시간이 없다가 팩트입니다. 근데 네. 과학자 말고 네. 다른 여성 뭐 남자도 그렇지만 요새 현대인들은 다 무지하게 바쁘거든요. 네. 바쁨에도 불구하고 가꾸고 다니는 거예요. 그 길거리에 있는 그 치장하신 분들은. 그러시군요. 과학자만 바쁜 건 아니걸랑요. 네네. 전 과학의 기억자도 모르는 무지렁입니다만 저도 바빠요. 네. 근데 왜 유독 여성 과학자만 꾸밀 시간이 없느냐, 더 바쁘냐, 그 질문인 거죠.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네. 여성 과학자는 이 호프자론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이번에 이정미 헌재 저평한 장님도 그랬고 어쨌든 더 중요한 일에 시간을 들이는 게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네. 그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다른 직장인들은 뭔가 이렇게 윗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한다거나 혹은 뭐 거래처 사람들한테 뭔가 조금 더 어필을 해야 뭐 일을 딴다거나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러니까 외모가 직업의 한 수단인 거죠. 뭐 약간은 플러스 알파로도 작용을 할 수 있는데 과학자는 논문만 잘 쓰면 장땡이니까 굳이 뭐 동료 교수나 뭐 학회에서 만난 동료 학자들한테 예쁘게 보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뭐 이런 해석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일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는 한 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미모가 플러스 알파 포인트가 크지 않다면은 거기에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는 제 일을 열심히 하는 쪽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황 박사님은 오늘 왜 꾸미고 오셨어요? 오늘 처음 보는 자리인데 그래도 예의는 차려야 되지 않을까 하고 간만에 화장하고 나온 건데. TV도 아니고 간만에 하신 거예요? 간만에. 저희 출근만 할 때는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 얘기는 하나만 명함 뒤에는 사진은 왜 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명함에다가 JYP 관심 있으세요?
아니 그 지금 아니 이거 무슨 책 얘기가 아니라 무슨 두 분의 무슨 만담이- 만남. 아니 궁금하잖아요. 정치인도 아닌데 과학자가 명함에 사진 박혀 있는 거 처음 봐서. 아니에요. 요즘에는 대부분의 명함에다 사진을 박는 걸 연구소에서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대부분 이렇게 다른 연구자들을 만날 때나 다른 기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명함들이 우르르 다 똑같은 것에 명함을 받으면 누가 누군지 잘 기억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사진을 박아 놓으면 기억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맞긴 해요. 맞습니다. 네. 우리도 아니 박을까, 그리고 사진? 저는 또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이런데 사진을 몇 번 봤잖아요. 그런 게 또 아까 자연스럽게 오랜만에 뵙습니다라고 하는 인사가 나오는 이유였기도 했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서 아까 랩걸 그 제목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이제 딴 길로 또 샜는데 일단 황 우리가 늘 선생님께서 그렇지 뭐. 황 선생님께서 책을 어떻게 보셨는지 다시 좀 얘기를 들어보죠. 네네. 책을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책을 쭉 다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저희 딸아이랑도 공유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딸아이가 있습니다. 딸을 둔 엄마의 입장에서 이 책은 정말 권장할 만한 책이에요. 맨 처음에 시작 도입 부분부터 자기 이제 호프 자료는 자기가 5살 때부터 자기가 남성도 여성도 아닌 것을 깨달았다라고 했어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억압하는 무엇의 실체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남자 아이를 대하는 사회와 여자 아이를 대하는 사회와 가정이 전혀 다르잖아요. 본인은 뭐 엄마 아빠 영향이겠지만 물리학 교수인 아빠의 영향으로 실험실에서 놀고 싶어 하는데 실험실에서 하는 걸 학교에서도 또 할 수 있고 바깥 놀이도 할 수 있고 이런데 본인은 실험실에서 아빠가 주는 거 외에는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을 받는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제약을 주고 싶지 않거든요, 딸아이한테. 그래서 읽으면서 저는 뭐 과학적인 부분 포인트보다는 주로 여성 과학자 랩 걸이라면 걸에 포인트 맞춰서 책을 쭉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도입부 한 40-50페이지 넘어서 가면서 우리 딸이랑 같이 읽기 시작된 경쟁적으로 누가 더 많이 읽었나 이러면서 읽었는데 아주 좋아했어요. 이거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지적 수준이시면 누구나 이해할 만한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자, YG는 어떻게 읽었습니까? 저는 그 제 페이스북에다도 뭐라고 포스트를 했냐면 출근길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처음에는 좀 약간 지루한 느낌이었어요. 처음에 한 뭐 40페이지, 50페이지 정도까지는 왠지 이렇게 속도가 잘 안 나가고 약간 또 여러 가지 장면들이 막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뭐 연구 얘기도 잠깐 나왔다가 또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식물 얘기도 잠깐 나왔다가 뭐 어렸을 때 그런 성장기 얘기도 잠깐 나왔다가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두서가 없다는 느낌도 좀 받으면서 이렇게 속도가 안 나가다가 한 50페이지, 60페이지 정도를 지나고 나니까는 갑자기 확 몰입이 되더라고요. 확 몰입이 되는데 제가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약간 좀 책 한 권에서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같이 줄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책은 일단 호프 자론이 연구하고 있는 과학 분야에 대한 지식을 일단 기본적으로 주고요. 그리고 또 호프 자론이 가지고 경험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같은 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마치 소설이라든가 아니면 시트콤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읽을 때마다 약간 좀 박장대소하게 되는 그런 대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좋았던 거 뭐냐면 이 본인이 연구하고 있는 식물의 한 어떤 특징을 딱 소수를 하면서 그걸 이제 사람의 인생 경험이랑 연결시키는 대목들이 웬만한 철학자나 인문학자의 통찰 못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 나중에 좀 뭐 한두 대목은 소개도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굉장히 격조 있고 수준 높은 에세이 그리고 자서전으로 봐도 손색이 없는 책이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 추천을 하기도 했고 저도 또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JYP는 약간 좀 뭔가 좀 불만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아니요. JYP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YG가 이 책으로 방송을 하자고 제안하지 않았으면 안 읽었을 분야의 책입니다. 저번에 언젠가 그 장대익 교수 나왔을 때도 얘기했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도 이과 출신입니다만 과학 분야의 책을 많이 읽지 않아요. 특히 좀 현실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학 분야의 책을 잘 안 읽습니다. 뭐 우주 이런 거, 뭐 우주
빛이 1억 년 날아가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우준할 씨 책은 안 읽겠네요. 마이크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전혀 마이크로 그런 관련 내용이 아니에요. 뭐 하여튼 그리고 이제 이 책에 이 식물 나오잖아요. 식물.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가장 싫어했던 과목 중에 하나가 생물 중에도 식물 분야였어요. 그럼 막 암기하라 그러고 막 그 씨방 나오고 이러는데 그 싫어하는 분야였기 때문에 일단 안 읽었을 것 같은데 덕분에 쭉 읽으면서 제가 크게 깨달은 거는 요즘 적어도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은 요런 스타일로 쓰여지는구나. 최근에 본 많은 책들이 요런 스타일로 쓰여지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요런이라는 게 뭐냐면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자기 얘기 막 하다가 자기 전문 분야 얘기 막 하다가 그리고 갑자기 막 문학적인 표현을 쓰면서 되게 막 인문 철학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그리고 굉장히 뜬금없다기보다 의외로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를 어떤 큰 사회 현상이나 뭐 이런 거랑 연결시키면서 또 구라를 풀어가고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계열이 섞이는 계열이 조금 더 잘 먹히는구나. 그래서 이 책은 그런 면에서 아까 YG도 얘기했지만 훌륭한 자서전이면서 과학 에세이이면서 뭐 과학에 대한 정보도 주는 교양서이면서 그리고 꽤 문학적인 가치도 있는 뭐 그런 책이다. 이렇게 봤어요. 예, 그러니까 호프 자론에 쓴 랩거를 읽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인용구 같은 게 문학의 인용구 같은 게 나와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이 호프 자론의 어머니가 이 그 영문학. 네, 영문학을 이렇게 그러니까 뭐지 가사를 하면서 이제 너무 이제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영문학을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에 적을 두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옆에서 애를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호프 자론한테 같이 책을 읽힌 거죠. 그리고 뭐 단어 찾기 같은 것도 같이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의 영향으로 그런 어렸을 때부터 영문학의 고전을 굉장히 많이 읽은 것 같더라고요. 자론이.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자양분이 됐다고 생각하고 네. 있어요. 아빠는 물리학 교수고 엄마는 지금 문학을 하시니까 인문학을 하셨기 때문에 둘 다의 재능을 물려받아서 굉장히 좋은 책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 하나 어느 한쪽에도 약간 좀 부족한 조금 더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느낌도 사실 좀 있었어요. 이제 뭐 예를 들면 나중에 2부에서 얘기하겠지만 여성으로서 과학자로 여성 과학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뭐 유리천장이 얼마나 높고 단단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훨씬 덜 전투적으로 썼고 네. 또 이 자기 이 연구 분야 같은 것들이 실제로 얼마나 막 가치 있고 이게 복잡하고 이런 건지에 대해서도 조금 쓰다가 좀 망한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문학적인 재능 같은 것들도 아마 지면에 한계가 있었겠습니다만 더 화려하게 더 막 예쁘게 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되면은 좀 적당히 쓰다 말고 뭐 이런 느낌도 있어서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이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게 호프 자론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을 하고 이렇게 썼다면은 정말 훌륭한 작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호프 자론의 초고를 보고 아마 굉장히 많은 에디터십이 들어간 책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측면이냐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203쪽에 나오는 표현인데 선인장은 사막이 좋아서 사막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막이 선인장을 아직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사는 것이다. 사막에 사는 식물은 어떤 식물이라도 사막에서 가지고 나오면 더 잘 자란다. 사막은 나쁜 동네와 많은 면에서 비슷하다. 거기서 사는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어서 거기서 사는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인장에 대한 저희의 통념을 약간 깨면서 사실은 그게 이제 인간사랑 얼마나 흡사한지를 딱 이제 제시하는 통찰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통찰이 아니라 이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 사실 저희들이 이제 그 한국에서 과학자 혹은 연구원 혹은 교수하면은 그래도 상당한 고소득을 받는 그런 직종이라고 정규직이 되면은 지금 황정아 박사님 지금 막 고개를 막 설레설레 졌는데 나도 뭐래 이런 생각으로 지금 듣고 있어요.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교수가 되면 교수가 되면은 어쨌든 간에 상당한 고소득에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아니 요즘 상당한 고소득은 아니고 그냥
약간의 고소득과 안정적인 그 정도로 합시다. 네, 어쨌든 한국에서 교수는 교수님들이 댓글 달아요. 네. 상당 개뿔 이런. 교수는 어쨌든 간에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의 상당 부분은 그 미국의 초임 교수들 그리고 또 미국에서 막 이제 연구를 시작하는 과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되게 말도 안 되는 초월을 받으면서 연구를 진행하는지가 나오고 딱 이제 그런 대목들에서 이걸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얘기하는 하나의 예고편으로서의 이걸 이렇게 딱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그 저도 아까 잠깐 언급했고 방금 JYP가 얘기한 그 세 가지 축, 뭐 과학 얘기, 자기 얘기, 세상 얘기가 사실은 막 따로따로 막 놓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또 포인트를 맞추고 책을 읽으면은 아, 이 책이 굉장히 훌륭한 에세이고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한 권의 책이구나 이런 것들도 독자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책의 한 부분을 YG가 읽어줬는데요. 아, 정말 훌륭한 찬란한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진짜로. 2부에 네. 소개하도록 하죠. 줄을 엄청 많이 그으셨다면서요? 저도 뭐 줄 많이 쳤습니다. 질투하면서. 좀 이따 소개해 주세요. 네. 자, 더 많은 이 책에 관한 이야기는 2부에서 나눠보기로 하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도록 네, 1부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